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MBC 성일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기업 거래 금지 등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는데요. 워싱턴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국방 수뇌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중은 또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의 범죄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엔 제재 북한 기관과의 사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중국에게 훨씬 강한 대북 경제 외교 압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engaged in a number of criminal enterprises that help fund its weapons programs. We must step up our efforts to help to curtail these sources of revenue. 앞서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더 강해야 한다면서 미흡하면 미국은 독자 행동을 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혀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중 합의는 북한에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오토 원비어의 사망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내 북한 규탄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건강했던 원비어가 경미한 일로 억류된 뒤 사망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의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은 불법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 3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이달 초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됐던 무인기는 북한이 보냈다고 우리 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260km를 비행해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했는데요. 생화학 무기 탑재가 가능해 이 위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구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습니다. 2.4km의 저고도에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 킬로미터 앞두고 추락했습니다. 군은 비행 기록과 사진 촬영 경로가 일치하다는 점을 토대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정전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은 대남 도발을 주도하는 북한 정찰총국이 무인기를 이용해 군사 첩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인기에는 3kg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할 수 있어 살상력이 큰 탄저균을 탑재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이 국회 파행이 일단은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다만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합의문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의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두 문제가 남아서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됩니다. 앞서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어제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정상화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사실상 동의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그 차원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업무보고 차 부를 수 있죠.
국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시한을 꽉 채워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이 21.2도, 영덕이 22.5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3도, 포항과 영덕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앞바다 모두 오전에는 0.5에서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0.5에서 1m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해 기온이 1, 2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 보수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를 키우고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벼운 수리는 지역문화재 돌보미들이 나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 조선 중종 때 2조 판서를 지낸 손중동 선생이 살던 집에 수리가 한창입니다. 무너진 담장에 기와를 새로 얹고 허물어진 벽체에 미장을 하고 사랑채 격자문에 창호지를 바르자 산뜻한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돌봄 사업에서는 즉시 이렇게 또 수리를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빨리 해주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대청마루 수리와 담장 보수, 그리고 사적지 벌초 등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광역단체 18개 문화재 돌보미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알고 조금 달랐을 때 고치면은 예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놓고 나면은 보람을 느끼고. 문화재 돌보미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전국 5,800여 곳. 실력이 늘다 보니 올해부터는 170여 개 중요 문화재의 보수도 문화재청 산하기관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재 돌봄 팀장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력면에도 뛰어나고 특히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연이은 2천여 명의 와공이 기와보수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돌보미가 소중한 문화재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3대 문화권 사업비 감축을 권고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3대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 국비 1조 2천여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확보한 8천여억 원을 제외한 4천여억 원에 대해 30% 감축을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에 권고했습니다. 감축 권고 주요 사업 가운데 상주의 숲조성 사업과 경주신라 금속공예 지국 사업 등 일부는 발주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어서 경상북도는 예산 감축률을 10%대로 줄이기 위해 문체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가뭄 피해 논 면적만 현재 13,000헥타르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휴경이 불가피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적용해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쌀 생산도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조정제는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 금액을 보조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포항운하 관광 유람선인 포항크루즈는 피사철을 맞아 동해안의 해넘이와 포스코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운항에 들어갑니다. 야간 연장 운항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오후 6시 30분과 7시, 7시 30분 하루 3차례로 동빈 운하를 출발해 송도 해수욕장, 형산강을 돌아오는 코스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향토 기업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 포항크루즈는 2014년 운항을 시작해 휴일에는 하루 평균 1,300명, 평일에는 400명이 찾아 현재까지 6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가형이 대체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영역은 143점으로 지난 수능 때보다 4점,
수학가형은 138점으로 8점 올라갔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올라갑니다. 반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는 1등급이 42,000명으로 지난 수능 때보다 18,000명이 늘어 변별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경로당과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활용해 무더위 쉼터 647곳을 마련해 9월까지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기 작동 여부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했고 폭염 질환자, 응급조치 요령 등 홍보물도 비치했습니다. 포항시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 100여 명에게 독거노인 2,500명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 TF팀을 꾸려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에 대한 안전 순찰을 벌이고 이와는 별도로 관리지역 15곳에 안전요원 23명을 항상 배치합니다. 앞서 울진군은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해 구명 튜브와 밧줄 등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